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17년 동안 자신의 친딸이라고 믿고 키워온 아이가 사실은 아내의 첫사랑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충격적인 건 그 첫사랑 남자가 바로 딸아이가 지금 다니는 입시학원의 원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친자 검사 결과를 확인한 남편의 절망, 그 진실을 숨겨온 아내의 죄책감, 혈육을 되찾고 싶은 학원장 친아버지의 집착, 그리고 그 모든 진실을 알게 된 17살 아이의 혼란. 과연 이 네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랑과 배신, 용서와 치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철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두꺼운 학원 책자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된 딸 희수를 위해 대치동 입시학원을 알아보는 중이었죠. 책자 속에는 명문대 합격률과 학원별 특징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철영은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을 체크하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이 학원 어때? 서울대 합격률이 제일 높다는데.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현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접시를 들고 있던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현이는 물을 끄고 행주로 손을 닦으며 거실로 걸어왔습니다. 철영이 가리키는 페이지를 내려다본 순간 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서울 메디컬 학원. 그 이름을 본 현이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17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현이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입을 열었어요. 다른 학원은 없어요? 여기 말고 다른 쪽으로. 철영이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왜? 여기가 제일 좋다는데. 희수 친구 엄마들도 다 여기 추천하던데. 현이는 목구멍이 바짝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너무 멀잖아요. 왕복 시간이 아까워서요. 철영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입시가 중요하지 거리가 뭐가 중요해. 희수 미래가 달린 문제야. 현이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가슴속에서 불안감이 검은 연기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지만 설거지를 계속할 수가 없었죠. 싱크대를 붙잡고 서서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일주일 후 희수는 서울 메디컬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철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등록금을 납부했어요. 현이는 그 과정 내내 입술을 깨물며 참아야 했습니다. 희수는 새 학원에 대한 기대감으로 눈을 반짝였죠. 엄마, 여기 정말 좋다던데?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 현이는 딸의 밝은 얼굴을 보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어요. 입시 설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현이는 온갖 핑계를 대며 참석을 거부했어요. 여보, 당신 혼자 다녀와요. 나 오늘 두통이 심해서. 철영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학부모 둘 다 오라고 했어. 중요한 자리라고. 현이는 소파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철영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희수 입시가 얼마나 중요한데. 두통약 먹고 같이 가. 현이는 남편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옷을 갈아입으러 갔어요.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립스틱을 바르다가 선을 벗어나기도 했죠. 설명회장에 도착한 현이는 입구에서 망설였습니다. 철영이 그녀의 등을 가볍게 밀었어요. 왜 그래? 들어가자. 현이는 한 발 한 발 떼기가 힘들었습니다. 설명회장 문이 열리고 수십 명의 학부모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단상 위에는 마이크와 빔 프로젝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곧 조명이 어두워지고 한 남자가 단상 위로 올라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서울 메디컬학원 원장 정성만입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현희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17년이 흘렀지만 그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어요. 현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단상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은 성만이 서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쓴 그의 모습은 성공한 학원장의 위엄을 풍겼습니다. 하지만 현희의 눈에는 17년 전 그날 밤 자신을 안고 울던 청년의 모습이 겹쳐 보였죠. 성만은 학부모들을 둘러보며 설명회를 시작했어요. 그의 시선이 객석을 훑는 순간 현희는 재빨리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어요. 옆에 앉은 철영은 아내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설명회가 진행되는 내내 현희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성만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설명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입시 전략, 학습 방법, 합격 사례들이 줄줄이 소개되었죠. 현희는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설명회가 끝나고 개별 상담 시간이 되었습니다. 학부모들이 줄을 서서 원장실로 향했어요. 현희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핑계를 댔지만 철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담 끝나고 가. 우리 차례 곧 오잖아. 현희는 의자에 앉아 손을 꼭 쥐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흥건하게 배어나왔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원장실 문이 열리고 성만이 환한 미소로 맞이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학생 이름이. 성만이 상담지를 내려다보다가 멈췄습니다. 박희수. 학부모 박철영, 배연이. 그 이름을 본 성만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앞에 서 있는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현희는 성만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17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멈춰섰습니다. 성만의 눈빛도 흔들리고 있었죠. 철영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희수 아빠입니다. 성만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악수를 청했어요. 네, 반갑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담이 시작되고 희수의 성적표와 모의고사 결과가 책상 위에 펼쳐졌어요. 성만은 자료를 보며 설명했지만 시선은 자꾸만 현희에게로 향했습니다. 현희는 고개를 숙인 채 손톱을 뜯고 있었어요. 상담 중간에 희수가 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 계셨네요? 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때 성만은 희수를 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희수의 얼굴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이 보였습니다. 똑같은 이목구비, 똑같은 눈매, 똑같은 미소. 성만은 급히 물잔을 들어 물을 마셨어요. 손이 떨려서 물이 책상에 조금 엎질러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현희가 재빨리 휴지를 꺼내 물을 닦았어요. 두 사람의 손이 스치는 순간 서로의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현희는 황급히 손을 거두며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상담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성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학부모님, 잠시만 더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철영이 대답했어요. 아, 저는 주차된 차 좀 빼달라고 해서요. 와이프가 마저 이야기 들으면 좋겠네요. 철영이 먼저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현희와 성만, 두 사람만 남았어요. 성만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현희야, 정말 오랜만이야. 현희는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어요. 저 먼저 가볼게요. 그녀는 돌아서서 복도를 빠르게 걸어 나갔습니다.
성만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그날 밤 현이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17년 전 그날 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성만이 찾아왔던 날. 그들은 작은 모텔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성만이 현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현이야, 나랑 도망가자. 우리 멀리 가서 살자. 하지만 현이는 고개를 저었죠. 안 돼요, 오빠. 부모님들이 다 정하신 일이에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서로를 놓지 못했습니다. 현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치른 지 한 달 후 신혼여행지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나타났을 때의 복잡한 감정을 현이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현이는 그때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떨었습니다. 누구의 아기인지 확신할 수 없었죠. 철영은 허니문 베이비라며 기뻐했지만 현이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희수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현이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희수는 철영보다 성만을 닮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침대 옆에서 잠든 철영의 얼굴을 바라보며 현이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성만은 학원 원장실에 홀로 남아 있었어요. 그는 책상 서랍에서 희수의 등록 서류를 꺼내 펼쳐 놓았습니다. 생년월일을 보며 손가락으로 날짜를 계산했어요. 희수의 출생일은 현이와 결혼한 지 정확히 9개월 후였습니다. 성만과 현이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로부터 9개월이었죠. 성만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는 천천히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원장실을 비추고 있었어요. 설마 희수가... 성만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희수의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닮은 얼굴이었어요. 며칠 후 성만은 강의를 듣고 있는 희수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자신과 많이 닮았어요. 잠시 쉬는 시간, 성만은 희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강의실 희수의 빈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희수가 쓰다 남긴 휴지를 주었어요. 열려있는 희수의 필통에서 칫솔이 보이길래 칫솔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성만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 후 성만은 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서 봉투 하나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는 주차장 자기 차 안에서 봉투를 뜯었어요. 결과지를 펼치는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성만은 결과지를 보는 순간 핸들에 이마를 박고 울기 시작했어요. 17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내 딸. 17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내 피부치. 성만의 어깨가 격하게 흔들렸습니다. 주차장은 고요했고 그의 흐느낌만이 차 안을 가득 채웠어요. 성만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현이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17년 전에 저장했던 번호는 이미 사라졌지만 학원 등록 서류에 적힌 연락처가 있었어요. 그는 문자 작성창을 열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리고 있었죠. 현이야, 나 성만이야. 꼭 만나서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 내일 오전 10시 카페 이 장소에서 만나자. 문자를 보내고 성만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답장이 올까, 오지 않을까? 그는 휴대폰을 붙잡고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알겠어요. 단 4글자였지만 성만의 가슴은 격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이는 철영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여보, 오늘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이 있어요. 점심쯤 올게요. 철영은 신문을 보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현이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무슨 옷을 입어야 할까? 화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는 자신이 왜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단정한 블라우스와 청바지를 입고 집을 나섰어요. 카페에 도착한 현이는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구석자리에 앉아 있는 성만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현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성만이 고개를 돌렸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17년의 세월이 그 순간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현이는 천천히 걸어가 성만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성만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와줘서 고마워. 커피 시킬까? 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메리카노요. 성만이 카운터로 가서 주문을 하는 동안 현이는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커피가 나오고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어요. 성만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한번 살펴봐. 현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친자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9%라는 문구를 본 순간 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오빠. 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만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나도 의심은 했어. 희수를 처음 봤을 때부터. 근데 확인하고 나니까. 성만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현이는 냅킨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친자 확인은 안 했지만 걱정하고는 있었어요. 희수가 점점 자라면서 오빠를 닮아가는 걸 보면서요.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 구석에서 17년 만에 서로의 인생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성만이 먼저 말했습니다. 현이야, 나 그동안 결혼 안 했어. 못했어. 현이가 놀란 표정으로 성만을 바라봤어요. 오빠 같은 분이 왜요? 성만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너를 잊을 수가 없었거든. 다른 여자를 만나봤지만 자꾸 너가 생각났어. 그래서 그냥 공부에만 매달렸어. 학원 사업에만 집중했지. 현이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성만이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현이의 손을 덮었습니다. 현이는 손을 빼려 했지만 성만의 손아귀가 단단했어요. 현이야, 남편하고는 어때? 행복해? 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범해요. 그냥 평범한 부부 생활이에요. 성만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사랑해? 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곧 대답이었죠. 성만이 현이의 손을 더욱 세게 쥐었어요. 현이야,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희수한테 진실을 말하고 우리 셋이서. 현이가 손을 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 돼요, 오빠. 그럴 수 없어요. 성만도 급히 일어섰어요. 왜? 희수는 내 딸이야. 내 피를 나눈 딸이라고. 현이는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희수한테는 아빠가 있어요. 17년 동안 키워준 아빠가요. 성만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 사람이 진짜 아빠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잖아. 현이는 가방을 움켜쥐고 카페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성만이 황급히 그녀의 팔을 붙잡았어요. 현이야, 제발. 나 좀 봐봐. 우리 이야기 좀 더 하자. 현이는 성만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성만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밖에 나가서 이야기 좀 더 하자. 제발.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어요.
5월의 따스한 햇살이 내리쪼이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성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현이야. 너무 급하게 굴었어. 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오빠 마음 이해해요. 저도 17년 동안 이 비밀을 안고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현이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성만이 조심스럽게 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현이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현이야, 나 희수라도 자주 보고 싶어? 내 딸을 보고 싶다고. 현이는 성만을 돌아봤어요. 성만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희수는 이 진실을 모르잖아요. 성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냥 학원 원장으로서라도 좋으니까 자주 보고 싶어. 안 되겠니? 현이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근데 선 넘으시면 안 돼요. 성만이 현이를 끌어당겨 품에 안으려 했습니다. 현이는 놀라서 몸을 빼려 했지만 성만의 팔이 그녀를 단단히 감쌌어요. 오빠. 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만의 품에서 17년 전의 온기가 느껴졌어요. 현이는 저항을 멈추고 성만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서 한참을 포옹하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성만이 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현이야, 나 아직도 너 사랑해. 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몸을 떼고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성만의 차 앞에서 멈춘 현이가 말했어요. 오빠, 저 이제 가봐야 해요. 성만이 차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태워줄게. 어디까지? 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택시 탈게요. 하지만 성만이 현이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있자. 현이는 성만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차에 올라탔어요. 성만은 차를 몰고 한강변으로 향했습니다. 강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이 햇살에 반짝이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침묵이 흘렀어요. 성만이 먼저 손을 뻗어 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이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손가락이 서로 얽혔습니다. 성만이 현이의 얼굴을 돌아보게 했어요. 그의 손이 현이의 볼을 감싸 쥐었습니다. 현이야. 성만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현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17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키스는 부드럽게 시작됐지만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성만이 현이를 끌어당겨 더 깊이 안았어요. 현이는 성만의 목을 감싸며 응했습니다. 한참 후 두 사람은 몸을 떼었어요. 현이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입술은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성만의 눈빛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성만이 현이의 입술에 다시 키스했어요. 현이는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차 안은 점점 뜨거워졌어요.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좁은 공간을 채웠습니다. 한참 후 현이는 성만의 가슴을 밀어내며 정신을 차렸어요. 안 돼요, 오빠. 진짜 이러면 안 돼요. 성만은 현이를 놓아주지 않으려 했지만 현이가 단호하게 몸을 빼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빗질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그만 돌아가야 돼요. 성만은 아쉬움이 가득한 표정으로 시동을 걸었어요. 그날 이후 성만은 희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희수를 불러 개인 상담을 했어요. 희수야, 너 성적을 보니까 수학이 좀 약한 것 같아. 내가 따로 봐줄까? 희수는 놀란 표정으로 원장을 바라봤습니다. 원장님이 직접요? 감사합니다. 성만은 희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딸의 머리를 만지는 것이 이렇게 벅찰 줄 몰랐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성만과 희수는 단둘이 시간을 보냈어요. 성만은 희수의 공부를 봐주면서도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물어봤습니다. 희수야, 집에서는 어때? 부모님하고 사이 좋아? 희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네, 아빠가 저한테 정말 잘해주세요. 엄마도요. 성만은 가슴이 아팠지만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성만은 현이에게 연락했어요. 희수랑 나랑 같이 저녁 먹지 않을래? 당신도 같이. 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했습니다. 알겠어요. 저녁 시간 세 사람은 조용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희수는 엄마와 원장님이 함께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엄마, 원장님이랑 어떻게 아세요? 현이가 재빨리 대답했어요. 엄마하고 알고 지낸 대학교 동창이야. 원장님께 공손하게 잘하렴. 희수가 성만을 보며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성만의 감정이 미묘했어요. 딸이 자신을 원장님이라고 부르다니.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성만은 희수를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희수가 파스타를 먹는 모습, 웃는 모습, 이야기하는 모습 하나하나가 소중했어요. 현이는 그런 성만을 보며 불안했습니다. 성만의 눈빛이 너무 노골적이었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희수가 화장실에 간 사이 성만이 현이에게 속삭였어요. 현이야, 다음 주말에 우리 셋이서 또 만나자. 내가 사는 곳 펜트하우스에서 식사 준비할게. 현이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 그건 좀. 성만이 테이블 밑에서 현이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제발 현이야. 우리 가족처럼 한 번만 더 보내고 싶어. 현이는 성만의 간절한 눈빛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세 사람은 성만의 펜트하우스에서 만났어요. 60층 높이의 아파트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야경이 장관이었습니다. 희수는 신기한 듯 창밖을 바라봤어요. 와, 여기 진짜 멋있다. 원장 선생님 혼자 사세요? 성만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응, 혼자 살아. 현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성만의 집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성만이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현이와 희수는 거실에서 TV를 봤어요. 성만은 주방에서 세 사람분의 스테이크를 굽고 있었습니다. 딸과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요리하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아 영화를 봤습니다. 희수가 가운데에 앉고 양옆으로 현이와 성만이 앉았어요. 마치 진짜 가족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영화를 보다가 희수가 졸기 시작했어요. 희수는 성만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성만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현이를 바라봤어요. 현이도 성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공중에서 얽혔어요. 희수가 화장실에 간 사이 성만이 현이의 허리를 끌어당겼습니다. 현이는 놀라서 성만을 밀어냈어요. 오빠, 희수 있잖아요. 성만이 현이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현이야,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나자. 가족처럼. 현이는 고개를 저었지만 성만의 품이 따뜻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현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철영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현이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성만을 만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이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철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희수는 아직 학원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철영은 희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희수야, 수업 끝났어? 아빠가 데리러 갈까? 희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조금만 기다려요. 원장님이랑 상담하고 있어요. 철영은 전화를 끊고 차 키를 집어들었어요. 밤늦은 시간까지 딸을 혼자 두기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대치동 학원가에 도착한 철영은 학원 앞 골목에 차를 세웠어요. 학원 건물 입구가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철영은 시동을 끄고 희수를 기다렸어요. 10분쯤 지났을까 학원 입구에서 희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희수 옆에는 성만이 함께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성만은 희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철영은 차에서 내리려다 멈칫했어요. 희수가 성만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성만도 희수를 내려다보며 다정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분위기가 묘하게 친밀해 보였습니다. 철영은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성만이 희수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이 보였습니다. 희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에 동의하는 듯 했어요. 그 순간 철영의 뇌리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성만의 옆 얼굴이 묘하게 낯익었어요. 어디서 본 얼굴 같은데. 철영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몇 년 전 현이의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사진. 현이가 젊은 시절 어떤 남자와 다정하게 포옹하고 있던 사진. 그때 현이는 당황하며 사진을 빼앗아 갔었죠. 옛날에 같이 공부하던 친구 사진이에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버릴게요. 철영은 그때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희수 옆에 서 있는 저 남자가. 철영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성만과 희수가 헤어지고 희수가 차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철영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경적을 울렸어요. 희수가 차에 올라타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아빠 왔어? 기다렸어? 철영은 억지로 웃음을 지었어요. 아니, 방금 왔어. 원장님이랑 무슨 상담했어? 희수가 안전벨트를 매며 대답했습니다. 수학진도 이야기요. 원장님이 저한테 정말 잘해주세요. 직접 과외까지 해주신대요. 철영은 룸미러로 학원 입구를 바라봤어요. 성만이 아직 그곳에 서서 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어요. 철영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집에 도착해 희수가 방으로 들어간 후 철영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앨범이 책장 깊숙한 곳에 있었어요. 철영은 앨범을 꺼내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찾다가 구겨진 사진 한 장이 앨범 뒤쪽에서 나왔어요. 현이가 젊은 시절 한 남자와 다정하게 포옹하고 있는 사진. 철영은 그 사진을 책상 위 스탠드 불빛에 비춰봤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 아까 학원에서 본 성만의 얼굴. 똑같았어요. 철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는 사진을 내려놓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철영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희수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희수의 이목구비, 눈매, 입매. 자신과 닮은 구석이 있나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며칠 후 철영은 일부러 희수를 픽업하러 학원에 갔습니다. 수업이 끝나기 30분 전에 도착해서 복도를 어슬렁거렸어요. 원장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철영은 복도 구석에 몸을 숨기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성만과 희수가 책상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성만은 희수의 문제지를 보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만의 표정이 보통 선생이 학생을 대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성만의 눈빛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희수의 머리를 쓰다듬는 손길도 지나치게 부드러웠습니다. 철영은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희수가 성만을 닮았던 거예요. 눈매, 코, 인매가 똑같았습니다. 철영은 복도 벽에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아빠. 희수의 목소리에 철영은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희수가 가방을 메고 복도로 나와 있었어요. 아빠 언제 왔어? 여기서 뭐해? 철영은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방금 왔어. 가자. 성만이 원장실 문 앞에 나와 철영을 바라봤어요. 두 남자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성만의 눈빛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철영은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현이가 문을 두드렸어요. 여보, 저녁 먹어요. 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철영은 일찍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진단검사의학과 접수처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친자 확인 검사를 하고 싶은데요.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본인과 피검사자의 샘플이 필요합니다. 철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체열실로 향했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철영은 희수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희수는 학교에 가고 없었습니다. 철영은 희수의 칫솔을 조심스럽게 비닐봉투에 담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철영은 초조하게 병원 연락을 기다렸어요. 밥맛도 없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여보, 어디 아파요? 안색이 안 좋아요. 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회사 일이 좀 힘들어서 8일째 되는 날 병원에서 문자가 왔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원해 주세요. 철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쥐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진단검사의학과 의사가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결과 확인하시고 상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철영은 복도 의자에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결과지를 꺼내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친자 관계 확률 0%, 검사 대상자와 피검사자는 생물학적 부자 관계가 아닙니다. 철영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결과지가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흩어졌어요. 철영은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철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7년 동안 자신의 딸이라고 믿었던 희수. 첫걸음을 뗄 때 기뻐하며 카메라로 찍었던 순간. 입학식 때 희수의 손을 잡고 학교로 걸어갔던 기억. 운동회 때 희수를 응원하며 목이 쉬도록 소리쳤던 날.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철영은 한참 후에야 겨우 일어섰어요. 비틀거리며 병원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그는 핸들을 붙잡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현이, 왜 나한테 이랬어? 철영의 울음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철영은 차를 몰고 대치동으로 향했어요. 성만의 학원 근처 골목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는 학원 건물을 노려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저 새끼가 현이랑. 철영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부터 철영은 학원 근처를 배회하기 시작했어요.
성만과 현이를 미행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철영은 성만과 현이가 만나는 것을 목격했어요. 학원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철영은 카페 밖 주차장에서 차 안에 앉아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카페 유리창 너머로 성만과 현이가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현이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밝고 편안해 보였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두 사람이 카페를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두 사람. 성만이 현이의 허리에 손을 얹었어요. 철영은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성만의 차에 올라탔어요. 차가 출발했고 철영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습니다. 성만의 차는 한강변으로 향했습니다. 한강공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철영도 멀찍이 차를 세우고 두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성만의 차 안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가까워지더니 하나로 겹쳤습니다. 철영은 주먹으로 핸들을 내리쳤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며칠 후 철영은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성만과 현이 그리고 희수가 함께 패밀리 레스토랑에 있었어요. 철영은 레스토랑 주차장에서 유리창 너머로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웨이터가 케이크를 가져왔어요. 세 사람이 함께 촛불을 끄고 있었습니다. 희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현이와 성만도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진짜 가족 같았어요. 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들은 이미 가족인가? 나는 뭐지? 나는 대체 뭐지? 철영은 차에서 내려 레스토랑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레스토랑 문이 열리고 철영이 세 사람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희수가 아빠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어요. 아빠,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 현이와 성만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현이의 손이 떨리며 포크를 떨어뜨렸어요. 성만은 굳은 표정으로 철영을 바라봤습니다. 철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빈자리에 앉았어요. 지나가다가 차가 보여서 나도 같이 식사하자. 테이블 위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희수만 아빠가 온 것을 기뻐하며 케이크를 권했어요. 아빠, 케이크 먹어봐. 진짜 맛있어. 철영은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는 성만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성만도 철영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두 남자의 눈빛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는 것 같았어요. 현이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파요. 희수야, 우리 그만 집에 가자. 성만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저도 학원에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겠습니다. 성만은 재빨리 계산을 하고 레스토랑을 나갔어요. 그의 뒷모습이 황급해 보였습니다. 차 안에서 희수는 신나게 케이크 이야기를 했지만 앞자리에 철영과 현이는 침묵했어요. 무거운 긴장감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집에 도착해 희수가 방으로 들어간 후 거실에는 철영과 현이만 남았습니다. 철영은 소파에 앉아 현이를 바라봤어요. 현이는 주방 쪽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철영이 조용하지만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앉아. 현이는 천천히 소파로 걸어와 철영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철영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친자 검사 결과지였어요. 현이는 그 봉투를 보자마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철영의 목소리가 거실에 낮게 깔렸습니다. 열어봐. 현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결과지를 꺼내 읽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철영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희수 아빠가 누구야? 현이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철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묻잖아. 희수 친아빠가 누구냐고. 현이가 무릎을 꿇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철영이 소파에서 일어나 벽을 주먹으로 쳤어요. 액자가 떨어져 바닥에서 깨졌습니다. 희수의 방문이 열리며 희수가 놀란 얼굴로 나왔어요. 엄마, 아빠, 무슨 일이에요? 현이가 급히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희수야. 방에 들어가 있어. 희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부모님을 번갈아 보다가 방으로 돌아갔어요. 철영은 현이를 노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생각해. 이혼할 거야, 안 할 거야? 현이는 철영의 다리를 붙잡았어요. 여보,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철영이 현이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 손 치워.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현이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녀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현이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새벽까지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현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안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어요. 여보,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이요. 현이는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철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숨도 자지 못한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7시가 되었어요. 희수가 방에서 나와 학교 갈 준비를 했습니다. 현이는 급히 주방으로 가서 아침을 차렸어요. 손이 떨려서 국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희수가 식탁에 앉으며 물었어요. 엄마,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요? 엄마 눈이 왜 이렇게 부었어요? 현이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가 드라마 보다가 울어서 그래. 희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안방 문이 열리고 철영이 나왔습니다. 그는 희수를 보고 짧게 인사했어요. 학교 잘 다녀와라. 철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희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어요.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철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성만이지? 희수 친아빠가. 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대답했어요. 네. 철영의 주먹이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국그릇이 쓰러지며 국물이 쏟아졌어요. 언제부터였어? 결혼 전부터? 현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 일주일 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단 한 번이었어요. 철영이 비웃듯 웃었어요. 단 한 번? 그 한 번으로 희수가 생긴 거야? 현이는 대답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철영이 의자를 확 밀어내며 일어섰어요. 나는 당신을 믿고 결혼했는데 17년 동안 나를 속인 거야? 현이가 철영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철영이 손을 저으며 막았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철영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현이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제발이요. 성만 씨하고는 아무 감정 없어요. 진짜예요. 저는 당신만 사랑해요. 철영이 냉소를 지었어요. 그런데도 그 남자랑 계속 만나고 있었던 거야? 희수까지 데리고? 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철영이 다가와 현이를 내려다봤어요. 다 알아.
내가 다 봤어. 카페에서 만나는 것도 차 안에서 뭐 하는지도 다 봤다고. 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보, 그건 오해예요. 저희는 그냥. 철영이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액자가 또 하나 떨어져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냥 뭐, 옛날 생각하면서 키스했어? 포옹했어? 현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들켰습니다. 철영은 현이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희수학원 당장 옮겨. 현이가 고개를 들며 애원했어요. 안 돼요. 희수는 지금 입시 준비 중이에요. 학원 옮기면 큰일 나요. 철영이 소리쳤습니다. 그게 지금 중요해? 내 딸이 친아빠가 운영하는 학원 다니는 게 말이 돼? 현이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희수는 아무것도 몰라요. 희수한테는 아무 죄가 없어요. 두 사람의 언성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거실은 고함 소리로 가득 찼어요. 당장 학원 옮기라고. 안 돼요. 희수 인생 망치는 거예요. 이미 다 망쳤어. 당신이 다 망쳐놨잖아. 철영과 현이는 서로를 노려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작은 움직임이 있었어요. 희수가 집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교과서를 두고 와서 다시 돌아온 것이었어요. 희수는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부모님의 다툼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희수는 복도에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철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만이가 친아빠라고. 내가 친자 검사까지 했어. 현이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알았어요. 희수학원 옮길게요. 제발 소리 좀 그만 질러요. 당연히 옮겨야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당장 옮겨. 그 말을 들은 희수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친자검사? 원장 선생님이 친아빠? 아빠가 친아빠가 아니라고? 희수의 가방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쿵 소리를 냈어요. 거실의 소리가 멈췄습니다. 철영과 현이가 복도 쪽을 돌아봤어요. 희수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눈물을 흘리며. 현이가 다급히 달려왔어요. 희수야, 넌 언제? 희수는 엄마를 밀쳐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거짓말이죠? 아빠가 친아빠 아니라는 거. 거짓말이죠? 철영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어요. 현이가 희수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희수는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희수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럼 제 친아빠가 누구예요? 성만 원장님이라고요? 현이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수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희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17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요. 희수는 돌아서서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현이가 뒤따라가려 했지만 철영이 막았어요. 내버려둬. 혼자 있게. 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희수는 집 밖으로 뛰쳐나가 정처 없이 걸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학교도 가지 않고 한강변으로 향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어요. 강물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엄마, 아빠, 친구들의 전화였지만 모두 무시했습니다. 성만의 전화도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희수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희수는 학교도 학원도 가지 않았어요. 집에만 틀어박혀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이가 문을 두드렸어요. 희수야, 밥 먹어.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거 해놨어. 희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철영도 문 앞에 왔어요. 희수야, 아빠야.
문 좀 열어줘. 희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빤 아니잖아요. 가세요. 철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희수는 집을 나와 거리를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코인 노래방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희수는 편의점에서 술을 샀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혼자 마셨습니다. 술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며 화끈거렸어요. 야, 여학생 혼자 술 마시네.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3명이 다가왔어요. 희수는 고개를 들지 않고 술을 마셨습니다. 같이 마실까? 혼자 마시면 심심하잖아. 남자 하나가 희수 옆에 앉았어요. 다른 남자들도 벤치 주변에 둘러섰습니다. 희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자가 희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 어디 가서 재미있게 놀까? 희수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어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때 공원 입구에서 철영이 뛰어왔어요. 희수를 찾아 동네를 헤매던 중이었습니다. 철영은 남자들에게 달려가 희수를 뒤로 감쌌어요. 내 딸한테 손대지 마. 남자들이 비웃었습니다. 딸, 이 아저씨 뭐야? 철영이 남자들을 노려봤어요. 당장 꺼져. 안 그러면 경찰 부른다. 남자들은 혀를 차며 자리를 떴습니다. 철영은 희수를 일으켜 세웠어요. 희수는 술에 취해 비틀거렸습니다. 희수야, 정신 차려. 아빠야. 희수가 철영을 밀쳐냈어요. 아빠 아니라고 했잖아요. 가요. 희수의 목소리는 술 기운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철영은 희수를 꽉 껴안았어요. 난 내 아빠야. 피는 안 섞였어도 난 내 아빠라고. 희수가 철영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희수는 울면서 철영을 계속 때렸어요. 철영은 희수를 놓지 않고 꼭 안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희수야. 아빠가 미안해. 희수의 주먹질이 점점 약해졌어요. 그리고 철영의 품에서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예요? 나는 왜 태어났어요? 희수의 절규가 밤 공원에 울려 퍼졌어요. 철영도 눈물을 흘리며 희수를 더 세게 안았습니다. 넌 우리 딸이야. 누가 뭐래도 넌 내 딸이야. 두 사람은 공원 벤치 옆에서 한참을 껴안고 울었어요.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철영은 희수를 부축해서 집으로 데려왔어요. 현이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희수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희수야. 현이가 희수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희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현이의 손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철영이 희수를 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혔어요. 희수는 곧 잠들었습니다. 거실로 나온 철영에게 현이가 다가왔어요. 여보, 이제 어떡해요? 철영은 지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셋이서 이야기하자. 모든 걸 털어놔야 해. 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무도 밥을 먹지 않았어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현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희수야, 엄마가 모든 걸 이야기할게. 희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17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성만과의 만남, 부모님의 반대, 정략 결혼, 그리고 결혼 일주일 전날 밤.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 잘못이 커. 근데 희수야, 넌 잘못 태어난 아이가 아니야. 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넌 엄마가 사랑하는 딸이야. 아빠도 널 사랑해. 철영이 희수의 손을 잡았어요. 희수야, 아빠는 너를 17년 동안 키웠어. 내 첫걸음, 첫말 다 봤어.
넌 내 딸이야.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넌 내 딸이라고. 희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성만 원장님은요? 그분도 제 아빠예요? 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물학적으로는. 그래. 희수는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서 한참을 함께 울었어요. 17년 만에 터진 진실. 그 무게가 모두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월요일 오후 3시, 철영은 학원 건물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학생들이 수업 중인 한산한 시간을 노린 것이었어요. 철영은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학원 건물에 들어서자 직원이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철영은 명함을 내밀었어요. 원장님 계신가요? 잠깐 뵙고 싶은데요. 직원이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성만이 원장실에서 나왔어요. 성만은 철영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철영도 성만을 차갑게 노려봤어요. 원장실로 가시죠. 성만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두 남자는 원장실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고 둘만 남았습니다. 철영은 성만의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성만도 자신의 자리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철영이 냉소를 지었어요. 무슨 일이긴. 당신도 알잖아요. 성만은 대답하지 않고 철영을 바라봤습니다. 철영이 가방에서 친자검사 결과지를 꺼내 책상 위에 던졌어요. 이거 봤어요? 희수가 내 친딸이 아니더군요. 성만은 결과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알고 있습니다. 철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언제부터 알았어요? 성만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희수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죠. 철영이 주먹을 쥐었어요. 그래서 계속 내 아내를 만난 거예요? 성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현이는 원래 제 여자였습니다. 철영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펜꽂이가 쓰러지며 펜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성만이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섰어요. 현이와 저는 서로 사랑했습니다. 당신네 부모님들이 억지로 떼어놓은 거예요. 철영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혼 일주일 전날 밤에 내 아내를 건드린 거예요? 성만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건 우리 둘 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철영이 성만에게 다가갔어요. 두 남자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지금 나한테 변명하는 거예요? 성만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변명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현이는 지금도 저를 사랑해요. 철영의 이성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성만의 멱살을 움켜쥐었어요. 이 새끼가. 성만도 철영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두 남자가 서로를 밀치며 몸싸움을 벌였어요. 책상 위의 서류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의자가 넘어지며 큰 소리를 냈어요. 손 놔. 당신이 먼저 놔요. 두 남자는 서로의 옷깃을 잡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원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직원들이 뛰어들어왔어요. 원장님, 무슨 일이세요? 직원 2명이 두 남자를 떼어놨습니다. 철영과 성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노려봤어요. 성만이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나가 있어요. 괜찮아요. 직원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원장실을 나갔어요. 철영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희수학원 당장 옮길 거예요. 당신한테서 멀리. 성만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희수는 제 딸입니다. 제 권리가 있어요.
철영이 비웃었습니다. 권리? 17년 동안 어디서 뭐 했는데 지금 와서 권리 타령이에요? 성만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당신한테 빼앗기지 않았어요. 철영이 성만에게 다시 다가갔습니다. 빼앗겼다고? 희수는 물건이 아니에요. 내가 17년 동안 키운 내 딸이라고. 성만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피는 못 속입니다. 희수는 저를 닮았어요. 제 DNA를 물려받았고요. 철영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DNA가 뭐가 중요해요? 사랑으로 키운 게 중요하지. 성만이 책상에 손을 짚으며 말했어요. 저도 희수를 사랑합니다. 제 딸이니까요. 철영은 성만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현이한테도 아직 미련 있죠? 성만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어요. 철영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역겨워요. 남의 가정 파괴하려는 거예요? 성만이 반박했어요. 제가 먼저였어요. 현이는 원래 제 여자였다고요. 철영이 성만에게 손가락을 들이댔습니다. 듣고 계세요. 현이와 희수한테 다시는 접근하지 마세요. 법적 조치 불사할 겁니다. 성만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법적으로 말하자면 저도 희수의 친부입니다. 친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성만이 책상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그의 친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저도 증거가 있습니다. 희수는 생물학적으로 제 딸이에요. 철영은 그 서류를 보며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성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희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현이도요. 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현이가 당신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해요? 성만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볼 겁니다. 철영은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어요. 그는 원장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17년 동안 쌓아온 가족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철영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현이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와요? 철영이 현이를 노려봤어요. 성만이 만나고 왔어. 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요? 왜 만났어요? 철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희수학원 당장 옮겨. 내일부터. 현이가 다가오며 애원했어요. 안 돼요. 희수 입시가 코앞이에요. 지금 학원 옮기면. 철영이 소리쳤습니다. 그게 지금 중요해? 내 옛 남자가 운영하는 학원에 희수가 다니는 게 말이 돼? 현이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희수 미래가 달렸어요. 개인 감정 때문에 희수 인생 망칠 거예요? 철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개인 감정? 지금 그게 개인 감정이야? 두 사람의 언성이 점점 높아졌어요. 당장 옮겨. 싫어요. 희수한테 물어볼 거예요. 희수는 아직 애야. 판단 못해. 그래도 희수 인생인데 희수가 결정해야죠. 바로 그때 희수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희수가 나오며 소리쳤어요. 그만하세요. 철영과 현이가 동시에 입을 다물었어요. 희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학원 이야기, 아빠 이야기, 이제 그만해요. 저 지쳤어요. 현이가 희수에게 다가갔어요. 희수야. 희수는 엄마를 피하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철영과 현이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철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일주일만 생각할 시간 줄게. 학원 문제. 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희수는 방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성만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희수야, 괜찮니? 학원에 안 나와서 걱정돼.
원장 선생님이. 희수는 문자를 읽고 눈물을 흘렸어요. 성만이 친아버지라는 사실. 그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희수는 답장을 보내지 않고 휴대폰을 던져버렸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희수는 여전히 학원에 나가지 않았어요. 학교에는 겨우 나갔지만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성만은 희수가 학원에 나오지 않자 현이에게 전화했어요. 희수가 왜 안 나와? 무슨 일 있어? 현이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희수가 모든 걸 알았어요. 성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 희수가 알아? 현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네. 우리 부부가 싸우는 거 다 들었. 성만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희수를 만나야겠어. 내가 직접 설명할게. 현이가 급히 말했어요. 안 돼요, 오빠. 지금은 시간이 필요해요. 희수한테도 우리 모두한테도. 성만은 전화를 끊고 원장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어요. 딸에게 진실을 알려야 하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저녁 희수는 집을 몰래 빠져나왔어요.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소주병을 땄어요. 쓰라린 맛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희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너무 밝았어요. 나는 누구지? 희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빠는 아빠가 아니고 원장님이 아빠라고? 희수는 소주를 한 잔 더 들이켰어요.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벤치 옆으로 한 무리의 남자들이 지나갔어요. 그들은 희수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야, 여학생이 혼자 술 마시네. 희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남자 하나가 다가와 희수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랑 같이 놀까? 희수는 대답 대신 술을 마셨어요. 남자가 희수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야, 말 좀 해봐. 다른 남자들도 벤치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위험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공원 입구에서 철영이 뛰어왔어요. 희수의 위치 추적 앱을 켜둔 덕분이었습니다. 아, 우리 딸한테서 당장 떨어져. 철영의 목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어요. 남자들이 철영을 쳐다봤습니다. 뭐야, 아저씨? 철영은 희수를 감싸며 남자들을 밀쳐냈어요. 경찰 부른다. 미성년자 유인이야. 남자들은 혀를 차며 자리를 떴습니다. 철영은 희수를 일으켜 세웠어요. 희수는 술에 취해 비틀거렸습니다. 희수야, 정신 차려. 희수가 철영을 밀쳤어요. 왜 왔어요? 아빠도 아니면서. 그 말에 철영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희수를 꼭 안았어요. 그래도 난 내 아빠야. 17년 동안 널 키운 아빠라고. 희수는 철영의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철영도 함께 울었어요.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서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놓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희수는 두통에 시달리며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어요. 어젯밤 일이 희미하게 기억났습니다. 현이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희수야, 학교 가야지. 아침 먹어. 희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희수야, 제발 문 좀 열어줘. 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희수는 이불 속에서 작게 말했습니다. 오늘 학교 안 가요. 아파요. 현이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희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퉁퉁 부은 눈, 창백한 얼굴.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어요. 희수는 책상 서랍에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어린 자신이 웃고 있는 사진. 이 행복했던 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을까요?
희수는 사진을 찢으려다 멈췄어요. 대신 서랍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희수는 학교도 학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누워있거나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친구들의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지만 모두 무시했습니다. 선생님들도 걱정하며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희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학교나 학원이 아닌 코인 노래방으로 향했어요. 좁은 노래방 부스에 혼자 앉아 슬픈 노래를 불렀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노래방 직원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너무 오래 계신 것 같아서요. 희수는 돈을 더 넣고 계속 노래를 불렀어요. 해가 지고 어두워질 때까지 노래방에 있었습니다. 목이 쉬어서 제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노래방을 나온 희수는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술 코너 앞에서 망설이다가 소주 한 병을 집었어요. 편의점 직원이 물었습니다. 학생, 신분증 있어요? 희수는 가방을 뒤져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만 18세였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요, 학생. 성인에게만 판매 가능해요. 희수는 신분증을 다시 집어넣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골목길을 걷다가 작은 슈퍼마켓을 발견했어요. 나이든 주인 할머니가 계산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희수는 소주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갔어요. 할머니는 별말 없이 계산을 해줬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소주병을 땄어요. 첫 모금을 삼키자 목이 화끈거렸습니다. 기침이 나왔지만 계속 마셨어요. 술이 몸속으로 퍼지며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세상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희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누구지?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어요. 엄마는 거짓말쟁이고 아빠는 아빠가 아니고. 희수는 소주를 한 잔 더 들이켰습니다. 학원 원장님이 진짜 아빠래. 말도 안 돼. 벤치에 비스듬히 기대 누운 희수.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희수는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낮에는 코인 노래방, 밤에는 공원에서 혼자 술. 성만도 계속 현이에게 연락했어요. 희수 상태가 어때요? 제가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 현이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오빠. 희수가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아요. 성만의 목소리가 답답해졌어요. 이러다 희수 망가져. 내가 뭐라도 해야지. 현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빠는 지금 희수한테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은 성만은 원장실에서 답답한 마음을 달랠 수 없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희수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어느 금요일 밤 희수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소주 2병을 거의 다 비웠어요.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비틀거리며 일어선 희수.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하려다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우려다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아야. 희수는 무릎에서 피가 나는 것도 모르고 그대로 벤치에 누워버렸어요. 30분쯤 지났을까 3명의 남자가 공원으로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들이었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야, 저기 여자애 있다. 한 남자가 희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세 남자가 희수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희수는 술에 취해 누워 있었어요. 야, 여학생. 괜찮아? 남자 하나가 희수를 흔들었습니다. 희수는 눈을 반쯤 뜨고 중얼거렸어요. 누구세요? 남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완전 취했네. 우리가 집에 데려다 줄까? 한 남자가 희수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희수는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남자에게 기댔어요. 어디 사는데? 우리가 데려다 줄게. 남자가 희수의 허리를 감싸며 물었습니다. 집, 집에. 희수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남자들이 희수를 부축해 공원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희수는 비틀거리며 그들을 따라갔어요. 바로 그때 철영의 차가 공원 입구에 급정거했습니다. 철영은 이번에도 위치 추적 앱을 보고 달려온 것이었어요. 차에서 뛰어내린 철영은 남자들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서 철영의 목소리가 밤거리에 울려 퍼졌어요. 남자들이 돌아봤습니다. 철영은 달려가 희수를 낚아챘어요. 희수는 아빠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철영이 남자들을 노려봤어요. 남자 하나가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오해예요, 아저씨. 우리 그냥 집에 데려다 주려고. 철영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경찰 부른다. 미성년자 유인 미수. 남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철영이 전화기를 들어 올렸어요. 남자들은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뛰어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철영은 희수를 꼭 안았습니다. 희수는 술 냄새를 풍기며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희수야, 정신 차려. 아빠야. 희수가 가늘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아니잖아요. 철영의 가슴이 또다시 찢어졌어요. 그는 희수를 안아 차로 데려갔습니다. 조수석에 희수를 눕히고 안전벨트를 채웠어요. 집으로 가는 길, 철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희수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집에 도착하자 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희수야. 현이는 희수를 보고 비명을 질렀어요. 희수의 무릎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온몸에서 술 냄새가 났습니다. 철영이 희수를 안아 집으로 들어갔어요. 희수를 침대에 눕히고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현이는 옆에서 울면서 희수를 지켜봤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철영이 현이를 돌아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해. 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아침, 희수는 욱신거리는 무릎 통증에 눈을 떴습니다. 머리도 깨질 듯 아팠어요. 침대 옆 의자에 철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희수를 지킨 것이었어요. 희수가 눈을 뜨자 철영이 다가왔어요. 희수야, 괜찮아? 희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철영은 한숨을 쉬고 조용히 말했어요. 희수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희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철영이 희수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힘들어. 정말 많이 힘들어. 근데 너까지 이렇게 무너지면 아빠는 어떡해? 희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누구예요? 저는 왜 태어난 거예요? 철영이 희수를 꼭 안았어요. 넌 우리 딸이야. 그게 제일 중요해. 희수는 아빠의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피는 안 섞였잖아요. 철영이 희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피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야. 아빠는 너를 17년 동안 사랑했어.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거야. 희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철영도 함께 울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거실에서 지켜보던 현이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오후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현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희수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 잘못이 커. 희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철영이 말했어요. 희수야, 너 지금 너무 힘들지? 우리 상담 받아보는 게 어떨까? 희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싫어요. 다른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 못해요. 현이가 희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끼리라도 이야기하자. 내 마음 다 들어줄게.
희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성만 원장님, 그분을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철영과 현이가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철영이 물었어요. 왜? 희수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제 친아빠라면서요. 한 번은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계속 이럴 것 같아요. 현이는 철영을 돌아봤어요. 철영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철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만나봐. 근데 아빠도 같이 갈 거야. 희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이가 성만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희수가 만나고 싶대요. 내일 카페에서 만날 수 있어요? 5분 후 성만의 답장이 왔어요. 그럼 시간 말해줘. 내가 맞출게. 현이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 보냈습니다. 그날 밤 희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 성만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질문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 엄마를 포기했는지, 왜 나를 찾지 않았는지, 지금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희수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 철영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내일 성만을 만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불안했습니다. 현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17년 전 선택이 지금 이렇게 모두를 힘들게 할 줄 몰랐습니다. 세 사람 모두 긴 밤을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토요일 오후 2시 강남역 근처 조용한 카페. 희수는 부모님과 함께 카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구석 자리에 성만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희수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성만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희수야, 와줘서 고마워. 성만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희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성만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철영과 현이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았어요. 성만과 희수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만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희수야, 나 아저씨가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희수는 성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원장님이 제 친아버지라는 게 맞아요? 성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생물학적으로는. 그래. 희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엄마를 포기하셨어요? 왜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성만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몰랐어. 아저씨는 내가 있는 줄도 몰랐단다. 알았더라면. 희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알았더라면 어쩔 건데요? 엄마를 빼앗아 갈 건가요? 성만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희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워요. 누가 진짜 아빠인지 모르겠어요. 성만이 희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희수는 손을 빼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성만은 쓰라린 표정으로 손을 걷었어요. 30분간의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희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 먼저 갈게요. 희수는 카페를 나갔고 현이가 뒤따라갔습니다. 카페 안에는 철영과 성만만 남았어요. 두 남자는 서로를 노려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철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제 만족했어요? 성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희수가 저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만족하겠어요? 철영이 냉소를 지었어요. 당연하죠. 17년 동안 키운 아빠가 있는데. 성만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희수의 아버지예요. 피가 섞인. 철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각오하세요. 성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철영은 카페를 나갔습니다. 월요일 아침 철영은 강남의 한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법무법인 정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접수처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하시겠어요? 철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민지입니다. 앉으세요. 철영은 변호사 앞에 앉아 지난 17년간의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현이와 성만의 관계, 희수의 출생 비밀, 최근의 만남들. 김민지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 자료는 있으신가요? 철영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친자 검사 결과지, 성만과 현이가 만나는 사진들, 문자 기록. 김민지 변호사는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케이스가 애매하긴 하네요. 아내분이 일부러 속인 것도 아니고요. 철영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철영은 깊은 한숨을 쉬었죠. 이 상태로는 아내와 더는 못 살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수양의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철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모두 제가 가져갈 겁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친자가 아닌 경우인데 양육권을 원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7년 동안 키운 제 딸입니다. 피가 안 섞였어도 제 딸이에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철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이가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철영이 거실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여기 좀 앉아봐. 현이는 앞치마를 벗으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철영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혼 서류야. 우리 조용히 끝내자. 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여보. 철영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난 더 이상 부부로 살 수 없어. 당신도 알잖아. 현이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철영은 고개를 돌렸어요. 늦었어. 이미 다 끝났어. 현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희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영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희수 친권과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야. 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안 돼요. 희수는 제 딸이에요. 철영이 현이를 노려봤습니다. 희수가 지금 왜 망가졌는데? 현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현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다 포기할게요. 희수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한 달 후 법원 조정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법원 조정실에 철영, 현이, 그리고 각자의 변호사들이 모였어요. 조정위원이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양측 모두 합의의 의사가 있으신가요? 철영의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원고는 합의를 원합니다. 현이의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고 박현희 씨는 모든 조건을 수락합니다.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희수의 친권과 양육권은 철영에게 갔어요. 조정 조서에 서명하는 현이의 손이 떨렸죠. 펜을 잡은 손에서 눈물이 떨어져 서류를 적셨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법원에 와 있던 성만과 현이가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성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현이야. 내가 다 망쳤어. 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잘못했어요. 성만이 현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현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오빠. 우리 이제 끝이에요. 현이는 돌아서서
복도를 걸어 나갔어요. 성만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현이는 집을 나왔습니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희수는 엄마가 짐을 싸는 모습을 방문 틈으로 지켜봤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나가지 않았습니다. 현이가 짐을 다 싸고 희수의 방문 앞에 섰어요. 희수야, 엄마 갈게. 희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이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어요.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희수는 그제야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실에는 철영만 남아 있었어요. 희수는 아빠에게 다가가 안겼습니다. 아빠, 철영이 희수를 꼭 안았어요. 괜찮아, 희수야. 우리 둘이서 잘 살 거야. 희수는 아빠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한 달 후 성만은 학원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성만은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현이도 희수도 잃었어요. 17년간 기다려온 사랑이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학원 직원이 문을 두드렸어요. 원장님, 희수 학생 전원 처리 완료됐습니다. 성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희수는 다른 학원으로 옮겼어요. 더 이상 성만의 학원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말 현이는 희수를 만났어요.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희수는 엄마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차갑고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희수야, 밥은 잘 먹고 다녀? 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희수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현이는 가방에서 용돈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용돈이야. 필요한 거 있으면 사 먹어. 희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빠가 다 챙겨주세요. 현이의 손이 허공에 멈췄어요. 1시간의 만남이 무척 길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벽은 너무 높았어요. 헤어지기 전 현이가 말했습니다. 희수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평생 미안할 거야. 희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현이는 희수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철영은 희수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TV를 보고 있었지만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희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고마워요. 철영이 희수를 돌아봤습니다. 왜? 희수가 아빠의 손을 잡았어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줘서요. 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는 내 딸이야. 영원히. 희수는 아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저도 아빠 사랑해요. 철영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창밖으로 밤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성만은 혼자 펜트하우스에 앉아 있었어요. 텅 빈 거실이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희수의 번호를 눌렀다가 지웠어요. 그것을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어요. 현이는 원룸 창가에 서서 밤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방, 혼자만의 공간, 모든 것을 잃은 대가였어요. 세 어른은 각자의 자리에서 긴 밤을 보냈습니다. 17년 전의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 그 무게를 각자 짊어지고 있었어요. 희수만이 아빠의 품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희수의 잠든 얼굴을 보며 철영은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해주겠어. 철영은 희수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방을 나왔습니다. 법적 싸움은 끝났지만 진짜 치유는 이제 시작이었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희수는 이제 21살 대학생이 되어 있었어요. 명문대 의예과에 합격해 1학년 과정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캠퍼스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희수. 머리를 한쪽으로 넘기며
공부에 집중하는 모습은 성숙해 보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빠 철영의 전화였어요. 아빠, 나 수업 끝났어. 저녁 같이 먹을까? 전화 너머로 철영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우리 딸. 오늘 내가 좋아하는 스테이크 먹으러 가자. 희수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끊었어요. 3년 전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희수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희수는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성만이 들어왔어요. 3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성만은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어요. 머리에는 흰머리가 많이 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희수야. 성만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희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처럼 원장님이라고 부르지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성만이 커피를 주문하고 돌아왔어요. 대학 생활은 어때? 성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공부가 좀 힘들긴 한데 재미있어요. 희수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성만은 희수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말 많이 컸구나. 이제 완전히 어른이 됐어. 희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성만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학원은 그냥 운영하고 있어.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침묵이 흘렀어요. 성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희수야, 아저씨가. 아니,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희수는 성만을 바라봤어요.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성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부터 해. 희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3년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원장님이 제 친아버지라는 것, 그리고 엄마와 원장님의 과거에 대해서. 성만은 희수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물학적으로는 당신의 딸이에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희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저를 키운 건 철영 아빠예요. 제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해준 사람, 제 입학식에 와준 사람, 제가 울 때 안아준 사람. 성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희수가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정했어요. 원장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희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제 인생의 조력자로 남아주셨으면 해요. 성만이 고개를 들었어요. 조력자? 희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끔 만나서 이야기하고 제 고민을 들어주는 어른. 그런 관계면 좋겠어요. 성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편한 대로 하자. 성만의 목소리는 쓸쓸했지만 담담했어요. 그리고요. 희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게 미안해하지 마세요. 원장님도 몰랐던 일이잖아요. 성만이 눈물을 닦았어요. 고맙다, 희수야. 내가 이렇게 성숙하게 자라줘서. 두 사람은 1시간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희수의 대학 생활, 진로 고민, 미래의 꿈. 헤어지기 전 성만이 말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날 수 있을까? 희수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한테 물어볼게요. 성만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희수는 집에 돌아와 철영에게 말했어요. 아빠, 오늘 성만 아저씨 만났어. 철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 무슨 이야기 했어? 희수가 아빠 옆에 앉았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도 될까요? 아빠가 괜찮다면. 철영은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도 성인이니까 내가 판단해. 아빠는 내 결정을 존중할게. 희수가 아빠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아빠가 최고예요. 철영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단 조건이 있어. 희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랑 셋이서는 절대 만나지 마. 희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토요일 저녁 현이는 희수를 만났습니다. 한 달에 2번 정해진 만남이었어요.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예전처럼 편한 대화는 오가지 않았습니다. 희수야, 학교 생활은 어때? 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희수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습니다. 현이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용돈 좀 보탤 수 있게. 희수는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이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맙습니다라는 존댓말. 예전에는 고마워 엄마였는데 식사가 끝나고 헤어질 때 현이가 물었습니다. 다음 달에도 볼 수 있지? 희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현이는 희수를 안으려 했지만 희수는 살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희수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현이는 그 자리에 서서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어느 날 저녁 성만은 휴대폰을 들어 현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를 걸려다 말고 다시 내려놓았어요. 그것을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결국 문자를 보냈어요. 현이야, 잘 지내지? 나는 그냥 안부가 궁금해서. 30분 후 현이의 답장이 왔습니다. 네, 잘 지내요. 오빠도 건강하세요. 성만은 더 이상 문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현이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암묵적으로 합의했어요. 더 이상 서로에게 다가가지 않기로. 한 달 후 희수는 다시 성만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희수가 진로 고민을 털어놨어요. 제가 정형외과를 전공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만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선택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해. 아저씨가 응원할게. 희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요. 성만도 희수의 미소를 보며 조금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어요. 희수는 2학년이 되었고 학업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어느 봄날 철영과 희수는 집 거실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희수가 아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아빠, 응? 나 행복해. 철영이 희수를 내려다봤어요. 정말? 희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힘든 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괜찮아. 아빠가 있으니까. 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나도 행복해, 희수야. 너랑 함께여서. 두 사람은 조용히 영화를 보았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가족이 함께 웃고 있었어요. 성만은 학원에서 일을 마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혼자였지만 예전보다는 평화로웠어요. 한 달에 한 번 희수를 만나는 것. 그것만으로도 성만에게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현이는 원룸에서 저녁을 혼자 먹고 있었어요. TV에서는 가족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현이는 TV를 껐어요.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2번 희수를 만나는 시간만큼은 현이에게도 희망이었어요. 세 어른은 각자의 자리에서 속죄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름방학이 되었어요. 희수는 병원에서 인턴십을 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희수는 성만에게 전화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만날 수 있어요? 성만은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어디서 볼까? 희수가 말했어요. 제가 인턴십하는 병원 근처 카페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토요일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희수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거 봐요. 제가 처음으로 수술 참관한 날이에요. 사진 속 희수는 수술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성만은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정말 의사 같다. 멋있어. 희수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할 거예요. 좋은 의사가 되고 싶어요. 성만이 희수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넌 이미 훌륭해. 정말 자랑스러워. 희수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철영은 회사에서 승진했고 희수와 함께 축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빠, 축하해요. 희수가 와인 잔을 들어 올렸어요. 철영도 잔을 부딪혔습니다. 다 우리 딸 덕분이야. 내가 있어서 아빠가 힘이 났어.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희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사랑해. 철영이 희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딸. 겨울이 되었습니다. 희수는 2학년을 마치고 겨울 방학을 맞이했어요. 현이와의 만남에서 희수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거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희수가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현이는 놀란 표정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희수야. 상자 안에는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현이는 눈물을 흘리며 희수를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희수가 뿌리치지 않았어요. 고마워, 희수야. 정말 고마워. 희수도 엄마를 안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저도 엄마 용서했어요. 현이는 희수의 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어요. 희수는 22살이 되었습니다. 새 어른과 희수, 네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각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희수에게는 2명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키워준 아버지 철영, 낳아준 아버지 성만. 그리고 희수는 2사람 모두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캠퍼스에 벚꽃이 만개했어요. 희수는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빠 철영의 문자였어요.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아빠가 해줄게. 희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빠 김치찌개. 희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희수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 희수는 책을 덮고 일어섰어요.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저 멀리 세 어른도 각자의 자리에서 희수의 행복을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상처를 안고 용서를 배우며 사랑하는 법을 익혀가며.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피가 섞이지 않아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17년간 쌓아온 사랑이 DNA보다 강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지, 용서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를. 희수는 결국 2명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며 성숙해졌습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이라면 철영처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끝까지 지킬 수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현이를 용서할 수 없으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진솔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